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립수목원에 왔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완전한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겨울 날씨에도 나무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겨울나기에 분주하겠죠. 저기 비술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나무 꼭대기를 보니 우듬지가 부채살처럼 복슬복슬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한 모양을 연출합니다.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요? 줄기를 따라 세로로 하얀 얼굴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술나무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 줄기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 치유를 위한 수액이 흘러내려 굳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술나무 열매와 꽃은 아주 작고 높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사진은 비술나무의 꽃입니다. 닭볕을 닮은 것처럼 보이나요? 사람들은 이것이 닭볕을 닮았다고 해서 비술나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술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날개 같은 얇은 껍질 속에 하나씩 들어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는 황금시라백입니다. 화백 중에서도 황금색을 띤 귀한 나무이지요. 척백나무과에는 척백, 편백, 화백이 있는데 척백은 주로 울타리에 많이 사용되고 그 열매는 약재로 사용되죠. 그리고 편백은 향이 좋고 피톤치드가 풍부해서 집안의 내장용 목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화백은 수형이 좋고 20m 이상 크게 자라기도 해서 주로 조경수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척백, 편백, 화백이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잎과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백의 경우 잎의 뒷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비 문양의 기공선이 촘촘히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편백나무 Y자 모양의 기공선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구분되고 또 화백나무의 열매는 지름이 6mm 정도로 동그란 것이 아주 작지만 척백나무 열매는 돌기가 있으면서 지름이 12mm 정도로 크지요. 저기 하늘로 쭉 뻗어 있는 소나무가 보입니다. 바로 금강소나무입니다. 금강소나무는 줄기가 꾸불꾸불한 일반 소나무와 달리 줄기가 곱고 껍질이 유별나게 붉지요. 결이 곱고 단단하며 켠 뒤에도 크게 굳거나 트지 않고 잘 썩지도 않아 예로부터 소나무 중에서 최고의 소나무라 쳤습니다. 임진왜란 때 거북선과 판옥선을 소나무로 만들었고 일본 군함은 삼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옥선이 충파 공격을 하면 소나무가 삼나무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일본 군함만 부쉈다고 합니다. 소나무는 한 나무에 3대가 살죠. 할아버지 솔방울, 아들 솔방울, 손자 솔방울이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솔방울의 수명은 약 2년이지요. 사진은 소나무 앙꽃과 숫꽃이 함께 피어있는 사진입니다. 앙꽃은 가지 끝에 자줏빛으로 동그랗게 몇 개 몰려있는 것이 꽃이 지면 솔방울이 되죠. 숫꽃은 길쭉한 것에 노랗고 작은 것이 무리지어 피어있는데 나중에 송화가루를 날려 솔방울에 붙어 수정을 시켜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 금강소나무를 춘향목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북 봉화군 춘향면 일대에 금강소나무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억지춘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사진을 보시면 철로가 춘향면을 크게 돌아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전하는 말에 의하면 당시 철로를 만들 때 이 지역 정치인의 강력한 요구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억지로 철로를 춘향면까지 넣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전설입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등나무입니다. 여름철 빼곡한 잎으로 인해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등나무 등굴이 구조물을 타고 올라가는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이죠. 이에 비하여 칡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등굴이 구조물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나온 말이 갈등입니다. 칡을 한자로 말하면 갈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등나무는 주로 공원에서 많이 보이고 칡나무는 주로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같이 얽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등나무 꽃은 5월에 피는데 가지 끝에 총상꽃처럼 늘어지는 원추형의 많은 꽃이 핍니다. 색깔도 다양해서 흰색, 보라색, 분홍색, 청색 등이 있죠. 그리고 열매도 독특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15cm 정도의 열매가 맺히는데 겉보기는 콩처럼 보이지만 씨앗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잎은 아카시 나무와 닮았으나 더 뾰족하고 작으며 잎자루 하나에 15개의 약간 길쭉한 잎이 달립니다. 저기 보이는 것은 목수국입니다. 겨울에도 꽃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목수국은 종류도 많고 꽃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조경수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목수국의 번식은 삽목에 의해 하는 것이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삽목은 6, 7월경에 하는 것이 좋고 삽목을 할 때는 잎을 뗀 후 마디가 2~3개 포함된 가지를 15cm가량 자르고 배수가 잘 되는 축축한 흙에 꽂아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수적인데 가지치기 시기는 늦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가감하게 전체 크기의 2분의 1 정도를 잘라주면 봄에 더욱 튼튼하고 붉은 새순이 돋아나고 그 끝에는 탐스러운 꽃송이가 맺히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줄기가 빨간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흰말채나무입니다. 흰말채나무는 꽃이 희다고 해서 흰말채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랑말채는 꽃이 노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랑말채나무의 꽃도 하얗습니다. 다만 줄기가 노래서 노랑말채라고 하지요. 흰말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수피를 꼽을 수 있는데 여름에는 청색이었다가 겨울이 될수록 광택이 있는 붉은빛을 많이 띱니다. 꽃은 흰색으로 늦은 봄에 가지 끝에서 자잘한 개체들이 군집을 이루어 피며 4개의 수술이 꽃잎보다 길게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매는 여름에 푸른빛을 띠는 흰색으로 익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노랑말채나무입니다. 아주 멋지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새로운 나무를 찾아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